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0월 1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덱스터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 또 한우가 차이로 체결이 안 되고 상승이 좀 나왔네요.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덱스터는 조정이 없이 그냥 위로 솟구쳐 버리네요. 여기서부터 제가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여기서 한우가 차이로 체결이 안 되고 상승이 나오더니 뭐 전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덱스터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수익 챙겼고요. 오늘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 줄 때 빠르게 좀 수익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또 수익 챙겼습니다.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늘 시장 대장주로 좀 덱스터가 움직이는 모습이라 좀 버텨주곤 있거든요. 어쨌든 위쪽에서 한 75% 수익을 챙겼고요. 나머지만 재배수가 터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나머지 물량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이 또 아래로 빠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뭐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뭐 기준대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자, 위쪽에서 수익 챙겼기 때문에 잘 수익으로 마감했고요. 덱스터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인터파크 VI 갭 구간 매매를 좀 해봤고요. 빠르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인터파크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덱스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덱스터 굉장히 강했죠. 시장은 오늘 완전히 망가지는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덱스터는 뭐 오전부터
시장 주도주로 좀 치고 가는 모습이었었어요. 자, 오늘 거래 대금이 거의 5천억 가까이 터졌고 정고점을 뚫고 가는 자리라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제가 굉장히 아쉬웠죠. 정고점 뚫고 가는 자리 확인하고 대응을 좀 했는데 이게 초반에 매수가 됐다면 제가 처음에 이제 요 자리 매수되기 했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됐어요. 여기서 한 두 호가, 두 호가 정도 차이로 체결이 안 되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위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체결이 됐다면 오늘 이 종목으로 오전에 일찍 수익 잘 내고 좀 다른 종목, 뭐 매매할 종목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 일찍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계속 올려서 매수되긴 했는데 계속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날아가 버렸죠. 자,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잘 됐다면 이게 빠르게 한 1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한 13%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가 돼서 짧은 구간 반등 줄 때 빠르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했죠. 75% 분량 위쪽에서 수익 챙겼고요. 아래쪽으로 좀 빠져서 제 매수가 터치할 때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나왔어요. 여기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죠. 결국에는 제가 17,000원인가요? 그 자리에다가 매도 걸어놨었는데 여기서 아마 걸어도 물량 체결이 됐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수익으로 잘 마감했고요. 매매 그렇게 마쳤습니다. 자, 덱스터는 시장이 쭉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그래도 견뎠죠. 그래서 덱스터는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특징주 겸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좀 움직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움직인 종목이에요. 덱스터가 거래 대금도 가장 활발히 터지고 상승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상한가에 좀 들어가진 못해서 대장주에서 대장주로 좀 밀렸고요. MP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가면서 대장주로 움직이었는데 그 종목은 제가 이따가 특징주 겸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인터파크 매매를 했죠. 자, 인터파크는 오늘 뭐 특별하게 좋은 종목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장중에 잠깐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왔죠.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고 이렇게 이제 갭 구간 대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상승 VI 이후에 시가 갭 뜨고 아래쪽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빠질 때 아래 꼬리 잡아서 빠르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죠.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뭐 시장도 그렇고 이런 이제 단기 뉴스로 호재 뉴스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짧게 수익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엔 다 빠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인터파크도 짧은 구간 좀 수익 내고 마무리했고요.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덱스터 아쉽게 아래쪽에서 체결이 안 돼서 수익을 좀 크게 내질 못했고요. 위쪽에서 이제 짧게 수익 챙겼고 인터파크 상승 VI 갭 구간 대응해서 이제 수익 내고 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지난달에 제가 9월달 좀 매매를 많이 하질 못했죠. 지난달에 제가 전정신경염인가요? 그 귀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진짜 완전 저세상 어지럼증을 경험을 하고 초반에 좀 매매를 많이 못했고요. 그리고 추석이 좀 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오늘 시장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9월달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뭐 약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장에 비해서 그래도 수익으로 마감했다라는 게 좀 만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당분간 이 매매 영상은 좀 자제를 하도록 할게요, 녹화를. 왜냐면은 이 어지러움증이 아직 완전히 좀 가시질 않고 계속 순간순간 띵 하면서 정말 순식간에 이 어지러운 증상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 증상도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작년인가요? 뭐 올해 초인가? 병원에서 이 심장 초음파 검사 관련해서 이제 심장 검사를 좀 했었던 적이 있는데, 좀 가족력이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가족력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좀 두근거림 증상하고 부정맥 같은 경우는 좀 젊었을 때부터 있던 증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안 좋아요, 굉장히.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제가 시장 분석하고 공부 영상 위주로 그리고 뭐 특징주 그런 정도 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좀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공부가 될 만한 그런 매매 타점이라든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이제 뭐 공부가 될 만하다 싶은 종목들 여러분들과 또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매매는 마무리했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른손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바른손도 오징어 게임 관련한 이슈로 좀 상승이 여기서 좀 나왔던 거고요. 오늘은 이 봉준호 감독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어요. 봉준호 감독하고 뭐 맞손을 잡는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생충 이슈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있죠. 자, 이번에 또 봉준호 감독이 무슨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른손이 또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봉준호 감독 여파로. 자,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갔고 아침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게 상한가가 풀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다시 상한가 잘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슈가 좀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저분한 상한가죠. 그리고 일봉상 이제 이런 윗꼬리는 완전히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등주로 바른손 EA가 항상 움직이죠. 자, 이 종목은 윗꼬리를 달았죠. 그러니까 바른손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바른손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덱스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NP라는 종목이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장으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근데 일봉상의 위치가 너무 안 좋죠. 이 앞에 이 매물대들이 이렇게 산재에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가 들어간 부분이라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단기 이평선도 역배열 구간이고, 거래대금도 뭐 거의 터지질 않았어요. 물론 상한가를 좀 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이 약한 거는 맞지만 상한가는 굉장히 빠르게 붙였기 때문에 강한 건 맞습니다. 강한 상한가는 맞는데 일봉상의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이 조금 좋게 나오더라도 만약에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도전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선도전기 요런 매물대 자리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를 굳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장대 항봉으로 돌파를 했죠. 매물대를 완전히 벗겨내는 자리고 52주 신고가고 거래대금 역대급으로 터졌고 물론 거래대금이 강력하진 않습니다. 한 2,500억 정도 터졌는데 남북 경협 관련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죠. 자, 분봉상 움직임도 뭐 탄탄하게 움직였어요. 시장보다는 진짜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상승 1차 주고 좀 하락했지만 다시 이제 이런 전고 좀 뚫고 가면서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진 세미캔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오늘 아주 난리였죠. 이 종목 이런 자리 돌파를 하고 가길래 와 엄청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뉴스를 찾아봤더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동지인 세미캠을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잠깐 좀 뉴스를 볼게요. 자, 이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특징주에서 동진 세미캠 갑작스러운 급등세에 나오고 가짜 뉴스라는 이슈가 좀 있었죠. 자, 요걸 좀 보면 여기서 이제 이재용 동진세미캠 인수 지시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게 가짜 뉴스 파문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이게 윗골에 달고 완전히 다 꼬라 박았습니다.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분봉상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다 꼬라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 피해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가짜 뉴스 정말 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게 약간 쥐약 같은 거거든요. 이런 가짜 뉴스 생산하는 사람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동진세미캠 뭐 이거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좀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뭐 최악이죠. 이런 아랫꼬리 저점 자리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최악입니다. 이 상태라면 코스피 시장은 3천선까지 일단은 확인을 해야 돼요. 3천선을 한번 터치를 하든가 뭐 아래쪽으로 더 빠졌다가 반등을 하더라도 일단은 또 오늘 아랫골이 거의 없는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열어둬야 되고요. 3,000포인트를 일단 지지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이 약한지 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이런 단기 저점 이탈을 했죠. 자, 코스닥 시장은 이제 이런 지지 라인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캔들상으로도 아랫골이 거의 없는
음봉 캔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시장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또 슈팅이 나오는 그런 단기 강한 종목들로만 대응을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꼬이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뭐 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렇게 거세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나 환율입니다.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장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환율이 빨리 꺾여서 아래쪽으로 좀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이러다가 진짜 뭐 1200원 간다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이 빠르게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장 초반에는 상승이 좀 잘 나오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다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어제 임시 예산안 승인으로 이 셧다운 사태는 일단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채한도 조정에 대한 협상이 여전히 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10월 18일까지라고 이제 이 옐런 재무장관이 못을 좀 박았잖아요. 협상을 좀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디폴트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좀 갈만하면은 그게 이제 발목을 잡고 불확실성이라는 게 그렇게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어제 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3주 동안 계속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아직 이 전력 공급난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자, 거기다가 이제 연말에 이 산타랠리라 그래서 쇼핑 그런 이슈가 좀 있잖아요. 이 미 항구에 갇힌 선박 컨테이너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이렇게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죠. 수입 물량이 쌓여 있음으로 인해서 쇼핑 시즌을 앞두고 물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단예로 이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이 대부분 아시아권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데 컨테이너가 저렇게 항구에 쌓여서 이 입고가 되질 않다 보니까 현재 이 재고가 없어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의 연속과 계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관망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일 강한 종목,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로만 좀 짧게 대응하는 그런 시장 대응이 좀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이제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도 시장은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좀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강한 반등을 해주는 어떤 호재성 이슈를 달고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은 철저하게 보수적인 좀 관망세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매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